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2020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입니다. 자, 오늘은요 2부예요. 자, 1부 영상 보지 못하신 분은 아래 링크 1부 있으니까요, 꼭 보고 오시고요. 자, 오늘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확실히 상승 가능한 아파트 어디에 있나 궁금하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학렬님이라고 더 리치그룹 부동산 연구 소장님인데, 이제 이분은 이제 빠숑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자,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어떤 지역을 관심 있게 봐야 할까? 이는 정부가 알려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뭘 알려줬을까요? 네, 바로 투기 지역이다. 투기 지역은 실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곳이다. 그러니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투기 지역이 굉장히 좋은 입지인 셈이다. 투기 지역 다음으로 입지가 좋은 곳은 투기 과열지구다. 투기 지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요가 많다. 그 다음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마지막이 비규제 지역이다. 어찌 보면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투기 지역, 또 투기 과열지구, 또 조정 대상 지역들이 발표가 되면서 더 많이 올랐어요. 어찌 보면 정부에서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어디가 많이 오를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산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투기 지역 아파트를 사면 된다. 투기 지역이 너무 비싸면 투기 과열지구, 그것도 힘들다면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를 사서 실거주하면 된다. 결론은 향후 10년간은 투기 지역이든 투기 과열지구든 조정 대상 지역이든 신축 아파트를 사두면 좋을 듯하다. 구축은 오를 수도 있지만 신축보다는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국민은행 통계에 보면요, 최근 10년간 15년 된 이상 아파트하고 신축 아파트하고 가격 상승폭을 보면 신축 아파트가 한 2배 정도 더 많이 오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상승 가능한 아파트 어디에 있나라는 이제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투기 지역, 또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곳에 이제 신축 아파트를 사면 이제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요, 3가지 키워드로 분석한 핵심 지역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도 역시 이제 김학렬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향후 부동산 가격에 호재로 작용할 요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호재가 일어날 핵심 지역은 어디일까? 3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신규 교통망, 또 환경 쾌적성, 대형 학원가를 키워드로 미래 핵심 지역을 분석해 봤다. 신규 교통망 중에서 강남권과 연결된 지역들을 주목하자. 특히 신림선 주변 지역들이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인다. 신분당선 주변은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곳이다. 그리고 GTX와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지역 중에서 서울과 가까운 곳을 선택한다. 라고 해서 신규 교통망이 생기는 곳들을 투자 유망 지역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이제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곳들 중에서 금천구 같은 데는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곳인데, 이 신안선 호재 때문에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교통망이 부동산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요, 환경 쾌적성 회복 지역. 환경 쾌적성은 혐오시설이 제거된 지역을 말한다. 서울 지역 중에서 군대가 있거나 철로, 차량기지, 고압 전류, 발전소, 외국인 집단 거주지, 집창촌이 없어지는 곳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혐오시설이 없어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대표적인 곳이 청량리 588이라고 불리는 청량리 4구역이다. 자, 이처럼 지역 환경이 쾌적해지는 지역을 보면 송파구 9호선 연장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지역도 추천을 하고 있고요. 성수동 일대에는 일자리가 많아지는 반면 공장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계십니다. 마포구 당인림 발전소 일대, 종로구의 서촌과 북촌 일대, 또 용산구 일대, 동대문 일대에는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다세대 빌라든 아무거나 매입해도 투자 가치가 있는 곳들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3가지 핵심 키워드로 보고 있는 건데요. 교통망, 환경 쾌적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원인데요. 대형 학원과 주변 지역, 또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 프리미엄 지역은 중계동, 목동,
대치동이다.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서울의 대표적인 학원가들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가 왜 좋냐 하면 중계동, 목동, 대치동에 형성된 학원가는 다른 곳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기존 학원가의 인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 지역은 이제 앞으로도 안전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요. 여러분들 청약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청약 가치 상승 유망 단지 빅5를 주제로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김강성 님이라는 분이 썼는데 예전에 닥터아파트에서 정보 분석 팀장으로 계셨고 또 유니에셋에서 리서치 센터 팀장으로 계셨고 또 스피드뱅크 리서치 센터장으로 계셨고요. 리얼투데이 부동산 연구소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리얼하우스 이제 대표로 계신 분인데요.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청약 가치 상승 유망 단지 이제 빅5를 뽑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북일의 호반 서밋 1차, 2차입니다. 그 이유는 송파와 인접한 송파 권역으로 학군도 좋은 데다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들 주변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네요. 두 번째로 꼽은 곳이 가천 지식정보타운 제이드 자이를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가천이 강남 접근성이 좋고 또 강남권 수요층을 흡수할 것으로 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하철 4호선 인도건역, 내년에 새로 개통되는 지식정보타운역, 요건 이제 가천 아래에 있는 역입니다. 그 다음에 2025년에 GTX 시노선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 편의성이 높아서 여기를 이제 뽑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를 뽑았어요. 여기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12,000 가구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단지 수가 커서 이 둔촌 주공 아파트의 미래 가치나 잠재 가치는 상당하며 그래서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를 이제 뽑았고요. 또 하나 이 광명 철산 주공 7단지를 이제 뽑았는데요. 이 광명의 랜드마크이기도 하고 이곳 역시 이 고분양가 이제 관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변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보면 18대 1에 달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좋을 곳으로 이제 추천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번째 주제는요. 앞으로 10년 집값을 움직일 요인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춘욱님께서 쓰셨는데 이분은 한국국민연구원 또 국민은행 기금운용본부 KB국민은행을 거쳐서 지금은 EAR 리서치 대표로 계십니다. 자, 이분이 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앞으로 10년 집값을 움직일 요인이 무엇인지. 도시에는 일자리가 늘어나니 사람들은 점점 도시와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게 된다. 도시에서 떨어진 외곽에 거주하면 출퇴근 시 교통체증을 겪어야 하고 이동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일자리가 모여있는 삼성동, 강화문, 을지로, 여의도, 마포와 가까운 위치에 거주지를 옮기게 되고 이 지역들의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 12개 선진국들을 봐도 도시로 모여드는 움직임만 있을 뿐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주 근접에 따라 직장과 붙어있는 지역들에 대한 선호도가 앞으로도 강화될 거라는 거죠. 네,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에 일자리가 많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이런 그림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3도심, 7광역중심이 대체로 일자리가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3도심, 한양, 도성, 강남, 영등포, 여의도가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이죠. 우리나라 서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넘버 2 지역이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용상, 잠실, 청림, 왕십리 이런 지역들이 지금 일자리가 이제 많은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앞으로 10년 집값을 움직일 요인이 그 첫 번째가 직주 근접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주제는요. 소형 아파트가 뜬다입니다. 소형 아파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준석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그 신한은행에서 30년간 부동산 투자 자문센터장을 했다고 합니다. 10년도 아닌 이제 30년 하셨으면 정말 전문가이시네요. 네. 현재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이제 겸임 교수로 계시는데, 자,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9월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739만 명이다. 그리고 연간
11만 쌍의 부부가 이혼한다. 1년에 11만 명이나 이혼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이혼으로 각자 이제 1인 가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면 필요한 주택수도 증가한다. 이렇게 가계 규모가 작아지면 중대형 아파트보다 중소형 아파트가 투자에 유리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고 계신데 그 잠실 리센트 아파트 있잖아요. 12평 그 소형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분양가는 2억 원대였고 또 미분양도 났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죠? 지금 이 12평짜리 가격이 10억 원 정도 해요. 또 하나 예로 이제 역삼동 아이파크 11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당시 이게 이제 3억 3천만 원이었고 미분양까지 났었죠. 근데 지금은 7억 5천에서 8억 원 정도에 해서 소형 아파트가 중대형 아파트보다 가격 상승률이 이제 훨씬 높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소형 아파트는 투자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네, 6번째는요. 지금 사야 하는 서울 아파트 단지 어디일까?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시죠? 자,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 고준선 님께서 쓰셨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야 하는 서울 아파트 단지. 우리나라에서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손꼽히는 곳은 대치동, 목동, 중계동이다. 자, 그런데 2019년 하반기에 한 곳이 더 추가된다. 어디일까요? 네, 바로 마포입니다. 이 마포에 학원가가 자리 잡게 되면서 강남에 있는 대형 학원들이 실제로 지금 옮겨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영동 웨딩 수업 자리 또 대흥역 주변에 이제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포도 괜찮아질 거라는 거죠. 현재 마포의 대장주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다. 그 옆에 있는 2020년에 이제 입주를 하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공사 중인데 여기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미만을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5호선 명일역 레미안 솔베뉴, 또 강동구 고덕 그라시아 아파트, 마포구 대흥동 신촌 그랑자이도 괜찮아 보인다. 이 아파트들은 59제곱미터의 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해서 이분은 지금 사야 할 서울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결국은 교육 환경이 좋은 대치동, 목동, 중계동,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되는 이제 마포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이제 추천하고 계시네요. 네, 7번째 주제는요. 내 땅과 건물의 가치 재발견하기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조그만 신축 또는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예요. 이 부분은 김종석 대표님께서 쓰셨네요. 이제 이분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그 연희동에 70여 채의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카페 거리 만들기 사업을 이제 이끌었던 분입니다. 경험이 좀 많으신 분 같은데요. 자,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수요자 중에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소유하거나 또 이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신축과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이제 가치를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제 했던 이제 사례인데 요 건물이 이제 신축을 한 건데요. 요게 이제 투자금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축을 해서 이제 매도 예상가가 한 150억 정도 되는 거니까 100억 들어서 150억 정도니까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50%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금액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데 일반인들도 뭐 100억대는 아니어도 5억 또 10억대 정도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신축 시장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건데, 자, 이 건물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리모델링 한 겁니다. 또 이 건물이 이렇게 바뀌면서 부동산의 이제 가치를 이제 높이는 작업이죠. 저도 이제 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소형 신축 또 리모델링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것의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나 땅을 사서 내가 이것이 오르도록 하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건 단 1%도 없잖아요. 그죠? 기다려야 되죠. 오르기를. 그런데 이런 이제 신축이나 리모델링은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게 되면 가격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투자, 예측 가능한 투자죠. 그래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가치를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단위 TV에서는요, 내년부터는 우리 일반인들로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소형 신축 또 리모델링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7번째는요. 기술이 바꾸는 부동산의 미래,
프롭테크입니다. 프롭테크 들어보셨나요? 프롭테크는 이제 영어명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두 단어를 합친 겁니다. 부동산을 말하는 단어와 또 기술을 말하는 테크놀로지를 이제 합친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프롭테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부동산 산업에 다양한 정보 기술,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 또 지금 말하는 뭐 여러 가지 4차 산업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아주 부동산의 혁신적인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왜 좋을까요? 이것이 전문가한테 좋을까요? 여러분 같은 일반인한테 좋을까요? 네, 일반인한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정보가 독점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부동산 전문가, 또 일부 기관에서 그 고급 정보를 가지고 유리하게 재테크를 해냈죠. 그런데 이 프로테크 기술이 일반화되면서 이제 이 정보는요, 개방이 됩니다.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이 스마트폰으로 부동산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이게 바로 이제 프로테크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보의 불투명화가 투명화가 돼서 우리 일반인도 고급 부동산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요. 이를 통해서 좀 더 유리한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직방, 다방 같은 이제 중개 플랫폼, 그 다음에 호갱노노, 또 밸류맵 같은 실거래가 정보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5개의 기업에 대한 프롭테크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파크 플러스라는 공유 오피스 운영 서비스, 또 알스퀘어라는 기업용 부동산 임대차 서비스, 또 직방, 여기 나오죠. 직방이라는 매물 정보 및 중개 플랫폼, 그리고 어반베이스라는 3D 가상공간 구축 플랫폼, 또 마지막으로 집닥이라는 인테리어 중개 서비스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만 되면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내년을 예측하는 2020 부동산 전망, 뭐 트렌드, 이런 책들이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개인한테는 가장 큰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의 부동산 전망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26인의 어떤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이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면서 합리적인 또 올바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